한 주간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보시겠습니다. 5.18과 개헌입니다. 네. 이번 5.18이 43주년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가 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이제 다시 얘기를 꺼내면서 이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5.18 정신을 이제 헌법에 수록하자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지금 이제 그 반대 입장인 거죠. 네, 뭐 공감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다른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약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이행을 해야 된다. 특히 국가 폭력에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은 말로만 반성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그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현재 야당이 이 돈봉투 사건이나 그리고 코인 논란 같은 어떤 불리한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개헌 제안이 이런 불리한 상황을 덮으려는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5.18 정신은 이제 헌법 전문에 싣는 게 이제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개헌이 그 현실적으로 이제 쉽지 않다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개헌을 하기 위한 요건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 헌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한 그 개헌 안을 국민투표에 또 붙여야 됩니다. 네.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데 과반이 투표를 해야 되고 그중에서 또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보면은 좀 두 가지를 다 충족하기가 어려운 데다 쉽지 않은 데다 5.18 정신 하나만 콕 집어서 이 원포인트로 개헌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뭐 제왕적 대통령제나 뭐 지방 분권 같은 그런 어떤 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5.18 정신 하나만을 담은 그 사안만 국민 투표를 해서 개헌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좀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슈픽도 볼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두 번째 이슈픽입니다.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입니다.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는데요. 네. 뭐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이제 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 이것도 이제 서로 입장이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요? 네, 국민의힘은 뭐 이미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옹호했는데요. 이 간호법이 직역 간의 갈등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수기를 거쳐서 후속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절차대로 이 국회법에 따라서 간호법 재투표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 윤 대통령이 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이 거부권 정치로 삼권 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독단과 독선, 독주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뭐 많이 시청자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출석해서 반대표를 던지면 뭐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도 이미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네.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이제 그 거부권 행사로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된 상황인데 간호사와 의사 그리고 이제 간호조무사의 이해관계가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렇습니다. 이 간호법 자체를 좀 들여다보면 이게 사실 의료법이 원래 그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네. 모든 의료인의 자격과 의무를 규정한 것이 의료법인데 이 간호법이 의료법에서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이번 논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특히 간호법에서 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과 더불어 원래 이제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의료기관과 더불어서 지역사회까지 확장한 것이 이제 가장 큰 쟁점인데요. 의사 단체는 이를 두고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요양원이나 또 간호센터 같은 이런 것들을 단독으로 개원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고요. 간호사 측에서는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 지나친 억측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간호조무사들도 역시 간호법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법에 이어서 간호법에서도 이 간호조무사들의 자격 요건을 고졸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료법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법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간호법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이 문제라는 그 비판이 또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의료법이 1962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네. 무려 이제 61년 전에 제정이 됐는데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수십 차례 개정은 됐지만 이 어쨌든 간에 큰 틀에는 지금 변함이 없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이 의료법이 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뭐 응급구조사, 뭐 이런 새롭게도 생겨난 직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의료 인력의 전문성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의료법에서 따로 떨어져 나온 간호법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서 간호사 단체 측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간호사 단체 측은 이 대리 처방이나 대리 수술, 대리 기록, 뭐 체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와 T튜브 교환. 이 L튜브는 이제 코에 삽입하는 튜브고 T튜브는 이제 목에 삽입을 하는 튜브인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라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 보시겠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 징계 향방은입니다.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이제 국민의힘이 윤리특위에 제소한 데 이어 민주당도 역시 윤리특위에 제소를 해서 네. 징계 논의에 지금 속도가 붙은 상황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그 진상 조사 민주당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 중단됐다고 이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더 이상의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된 건데요. 김남국 의원의 뭐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김 의원이 가상자산의 거래 종목이나 수익률, 변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업비트와 빗썸 등 이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당 차원의 조사 이렇게 되면서 의미가 없어졌고 사실상 중단이 된 건데요. 다만 국민의힘에 이어 이번 주에 민주당도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윤리특위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와 또 검찰 수사 이렇게 둘 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네. 윤리특위에서 나올 그 징계 수위 어느 정도일 걸로 지금 뭐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과연 징계까지 갈 것이냐, 뭐 그것도 이제 또 하나의 그 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징계까지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 않은데요. 네.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총 4가지입니다.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그리고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그리고 가장 센 것이 제명. 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다만 제명이라는 것은 뭐 이제 저희 헌정 이래 1979년도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죠. 당시에는 신민당 총재였는데 이때 이제 제명을 한 것 빼고는 이후에 한 번도 없었고요.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결정이 되더라도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것도 이제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최종 통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제명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명이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좀 지켜봐야 지켜는 봐야 되겠죠. 네, 되겠죠. 나머지 그 세 단계의 징계도 어려울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명보다 낮은 수위인 3개의 징계, 그러니까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그리고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인데요. 이것은 이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네. 통과 요건은 조금 그래도 수월하긴 한데 사실상 뭐 통과가 쉽지 않은 데다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부터 윤리특위에 징계한 가결이 20건에 불과하고요. 이제 본회의까지 올라간 것 자체가 이제 한 건밖에 없습니다. 어떤 건이냐면 이제 강용석 전 의원이 받던 성희롱 의혹 때문에 제명안이 올라갔었는데 역시 이제 이것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 국회 윤리특위 시스템 자체를 좀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뭐 김 의원의 징계 어떻게 처리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효성을 갖기 위한 수정이 좀 제시가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